스페이스X는 2002년 5월 6일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이다. 발사체, 로켓 엔진, 우주 화물선, 위성 인터넷, 행성 간 우주선 등을 설계, 제조하며 화성의 식민지와 인류의 우주 진출, 우주 탐사 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청자 여러분도 스페이스X는 몰라도 텔레비전에서 우주선이 다시 지구에 돌아오는 영상은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로켓을 재활용하는 기술을 가진 무시무시한 기업 스페이스X. 세계 최초의 상용 우주선 발사,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수직 이착륙,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세계 최초의 민간 우주 비행사의 국제 우주 정거장 도킹 등 혁신적인 업적들을 달성하였고 21세기 인류의 우주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2021년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궤도 로켓의 1단 부스터 수직 이착륙에 성공한 상태로 이는 나사, 러시아 연방우주국, 중국 국가항천국 등 각국 정부기관조차도 우주 수송 산업에 대한 전망을 주목하지 못해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또한 세계 최초로 궤도 로켓을 100번 이상 재사용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또한 42,000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전 세계의 위성 인터넷을 보급하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는 2021년 현재까지 인류가 발사한 모든 인공위성보다 4배 많다. 2001년 페이팔에 매각 이후 2억 달러의 돈을 번 일론 머스크는 지구에 식물이 들어있는 작은 온실을 화성으로 발사해 대중들에게 우주에 대한 주목을 환기하고 나사의 예산을 늘리게 하려는 화성 오아시스라는 계획을 하게 된다. 러시아에서 오래된 로켓을 사서 쓰려고 했지만 러시아인들이 너무 비싸게 팔아서 도저히 구매할 수가 없었고 머스크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좌석에서 로켓에 들어가는 재료의 원가를 계산한 뒤 로켓을 아예 만들어버리자고 작정한다. 이렇게 해서 2002년 스페이스X가 탄생하였다. 머스크는 회사 설립 당시부터 장기 생존 확률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민간 우주 기업은 머스크 이전인 90년대와 80년대에도 괴짜 억만장자들 사이에서 몇 번 만들어진 적이 있었고 우주 사업이라는 것이 수익화는 매우 어려운데 돈은 엄청나게 들어서 죄다 파산했다는 기록도 그런 예측의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때문에 머스크는 초기 직원 1000명의 면접에 전부 참여할 정도로 경영과 인사를 중시했으며 심지어 2005년에는 구글의 유능한 퇴사자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에게 구글 본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옮겨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이 회사는 신흥 회사인 자신들에게 경쟁 입찰 기회를 주지 않던 나사를 고소해버리는 등 파격적인 자기 주장을 펼쳤다. UAA 같은 대기업이 경쟁 상대였던 스페이스X는 나사의 입찰 기회를 얻기 위해 수년에 걸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와 팰컨 1의 발사 실패를 겪으며 파산 직전까지 갔던 스페이스X는 기적적인 4차 발사의 성공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부활에 성공하게 된다. 회사의 입사 난이도 및 업무량은 매우 혹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작가인 애슐리 반스가 직원들과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일반적인 IT 기업은 면접에서 20줄 정도의 코드를 작성하지만 스페이스X 면접에서는 500줄 이상의 코드를 작성해야 할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초기 스페이스X 직원들은 주말이 거의 없었고 로켓 발사를 위해 마셜 제도의 열대 섬에서 끔찍한 습기와 함께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현재에도 야근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이런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스톡 옵션을 분배하며 주가가 급상해서 수백억 원이나 그 이상의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실패할 위험도 있어서 직원들로선 큰 도전이었던 셈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채용 표어는 스페이스X는 특수부대라는 것입니다. 업무가 힘들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다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2002년 5월 6일 일론 머스크에 의해 설립되었다. 2006년 8월 18일에는 나사와 ISS로의 화물 운송 계약 COOTS를 체결해 28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0년 12월 8일에 드래곤이 재진입 후 회수까지 성공하면서 발사부터 귀환까지 모든 기술을 갖춘 최초의 민간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2012년에는 세계 최초의 상용 우주선 발사로 ISS의 드래곤을 도킹시켰다. 2015년 1월 위성 제작 위성 네트워크망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2020년에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2015년 12월 팰컨 9 로켓으로 위성을 궤도 진입시킨 뒤 추진 채 로켓을 그대로 회수하는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공하였다. 2016년 4월 팰컨 9 로켓의 해상 회수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공하였다. 2016년 4월 말 미국 공군으로부터 8,270만 달러 상당의 GPS 발사 계약을 따냈다. 거대하지만 폐쇄적이던 국방부 계약 시장의 문을 연 건 사업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승리. 2016년 7월 28일 유튜브를 통해 2016년 5월 일본의 통신위성 JCSAT-14의 발사에 사용 후 착륙한 팰콘 9의 1단 부스터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2016년 9월 1일에 플로리다 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 기지에서 엔진 가동 시험 중이던 팰콘 9 로켓이 폭발해 로켓과 적재하고 있던 페이스북의 통신 위성이 소실되고 발사 시설이 손상을 입었다. 위의 폭발 사건 이후 2016년에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으며 예정되어 있던 프로젝트도 전부 연기되었다. 2017년에 드래곤 V2를 시험 발사할 계획이었지만 2018년 2분기로 미뤄졌고 팰컨 헤비 로켓의 첫 발사도 2016년 12월에서 2017년 1월로 연기됐다가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7년 1월 14일에 폭발 사고 이후 첫 위성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17년 2월 20일에 발사, 설치, 복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17년 3월 30일에 1년 전 ISS 보급 미션을 위해 발사됐다. 대서양에서 회수된 1단 로켓을 재사용해 인공위성을 정지 궤도에 올려놓는 새로운 미션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 2017년 8월 23일에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우주복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기존 우주복과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되게 멋지게 생겼는데 이미 진공 상태에서 시험하여 통과한 진짜 우주복이라고 한다. 2017년 10월 9일 이리디움 위성을 탑재한 팰컨 9 로켓을 발사에 성공시켰다. 이로써 당해 14번째로 로켓 발사를 성공했다. 드디어 2018년 2월 6일 팰컨 헤비의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다. 사이드 부스터 착륙 성공, 코어 부스터 착륙 실패, 페이로드인 테슬라 로드스터는 성공적으로 소행성대를 향해 나아갔다. 2018년 2월 22일 페어링 회수에 성공하였다. 2018년 5월 12일 팰컨 9의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로5의 첫 발사가 이루어졌다. 2018년 8월 7일 팰컨 9 블로5의 첫 재발사가 이루어졌고 1단 로켓 회수에도 성공하였다. 2018년 9월 17일 온라인 쇼핑몰 조조타운의 설립자인 마에자와 유사쿠가 민간인 최초로 달 여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2018년 12월 4일 팰컨 9 블록 5의 세 번째 재발사가 이루어졌고 1단 로켓 회수 역시 성공하였다. 사상 최초의 로켓 세 번째 재발사다. 17개국의 소형 위성 64기를 궤도에 올리는 임무였는데 여기에는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도 포함되어 있다. 2019년 2월 4일 차세대 엔진 랩터의 첫 실제 크기 연소 시험 성공에 이어 2월 7일 요구 성능에 도달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2019년 3월 2일 상업용 승무원 및 물품 수송기 드래곤 2의 실험 발사를 성공하였다. 2019년 6월 25일 STP 미션에서 팰컨 헤비의 페어링을 최초로 잡는 데에 성공하였다. 잡는 데에 쓰인 배의 이름은 미즈트리다. 2019년 7월 26일 스타쉽 호퍼가 처음으로 호핑에 성공하였다. 높이는 약 20m로 착륙 후 주변 풀숲이 불탔다. 2019년 11월 12일 팰컨 9 블록 5로 첫 실용형 스타링크 위성 60대를 발사하였다. 이는 세계 최초의 동일 로켓의 4회차 발사 및 페어링 재사용 사례이다. 2020년 5월 31일 2명의 우주 비행사가 탑승한 최초의 민간 기업 유인 캡슐 크루 드래곤이 팰컨 9를 통해 발사되었고 성공적으로 ISS에 도킹하였다. 스페이스X가 진정한 민간 유인 우주 탐사 시대를 연 것이다. 2020년 10월 6일 미국 국방부가 사용할 1억 4,900만 달러, 약 1,730억 원 규모의 미사일 추적 위성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전체 주식의 54%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선주를 포함해 78%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 기업 경영은 완전히 머스크가 장악한 상태다. 머스크 다음의 대주주는 구글로 2015년부터 투자를 유치해 8%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2021년 2월 기준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740억 달러가 되어 구글은 6년간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그 밖에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등 기관 투자자들이 지분을 갖고 있으며 국내 투자법인 중에서는 최초로 넥슨의 모 회사 NXC가 190억 원가량의 지분을 구입했다.
이 회사는 주식시장 상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직접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테슬라의 초기 투자자이자 바론 캐피탈의 회장인 억만장자 로날드 S. 바론은 바론 캐피탈이 스페이스X의 지분을 얻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으나 1% 미만밖에 얻지 못했다며 기관 입장에서도 스페이스X의 지분을 얻기는 매우 까다롭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분을 얻기가 힘든 이유는 기관들끼리도 앞다투어 투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X 측에서 과도한 투자금을 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머스크 본인이 스페이스X의 편집증적인 수준의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있어 자신의 경영에 방해가 될까봐 상장과 주식 공개에 민감한 것도 문제이다. 이 회사는 외행성 탐사, 화성 테라포밍 등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원대한 기업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은 프로젝트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때문에 단기적 재무 개선을 원하는 주주들이 특정 프로젝트에 반발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언론의 부정적 평가나 공매도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머스크는 테슬라를 운용하며 수년간 공매도로 파산할 뻔한 위기를 넘겼던 바 있다. 2013년도에 보낸 직원사내 메일에 따르면 머스크는 화성에 가기 전까지 스페이스X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언급한 대로 나는 화성 수송 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스페이스X의 주식 상장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화성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스페이스X의 흔들리지 않는 사명입니다. 주식 상장 때문에 스페이스X의 목적 달성 가능성이 작아진다면 주식을 상장해서는 안 됩니다. 상장 기업은 기술의 급변이나 내부 사정, 때로는 아무 원인 없는 순전히 경제 문제로 주가가 요동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데 집중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공개 시장의 투자가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스페이스X의 주식을 적당한 시기에 팔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의 헤지펀드 관리자들보다 낫다면 자신이 보유한 스페이스X의 주식 가치에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상장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 수십억 달러를 벌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일론 머스크. 그러나 2020년도에 머스크는 트위터에 스페이스X 사내 독립 프로젝트인 스타링크 IPO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현금 흐름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대로 못 박았기 때문에 언제 IPO가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다. 또한 머스크는 자신이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열렬한 팬이며 개인 투자자들이 최우선 순위로 투자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스타링크는 기본적으로 일반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 서비스인데다가 비즈니스 모델도 핸드폰 요금 받든 매달 사용료를 걷어가는 구독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서 현금이 빠르게 확보되는 일종의 캐시카우라고 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초장기적 목표에 투자하는 본사의 사업보다는 일반적인 투자의 상식을 적용하기 용이한 점이 있어 IPO에는 훨씬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